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재배학 제13번째 강의 원예작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예작물은 기본적으로 채소 그리고 화훼, 과수 이런 원예작물을 키우는 것을 원예작물에서 다루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61페이지 시설 원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설 원예에서 먼저 시설 원예의 의의,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지 재배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기여분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 원예가 특히 단경기라 하면 뭐냐면은 수요가 막 생기는데 공급이 막 끊기는 시점을 단경기라 하는데 그때 생산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적 경영 감각을 갖는 영농이다. 그래서 이 노지 재배에 위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그리고 재배 시기나 뭐 가격 결정 이런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 보건 향상과 정서 함량. 뭐냐면은 연중 내내 생산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정서 함량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산과 소비가 다양화된다는 거죠. 노지 재배에서 재배하기 불가능한 것들도 재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원예작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미래지향적 생산 시스템 개발, 새로운 원예 관련 산업의 발전, 친환경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시설 원예의 중요성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설 원예에서 시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이 시설에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시설의 종류. 먼저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작업성, 뭐 안정성, 환경 제어, 보온성, 광 투과성 등이 우수하다는데요. 유리 온실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외지붕형 온실입니다. 요 그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지붕형은 이렇게 지붕이 한쪽으로만 돼 있는 걸 외지붕형이랍니다. 요 그림을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외지붕형이고 앞 페이지를 가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가 양지붕형입니다. 지붕이 약간은 외지붕형은 이렇게 한쪽이지만 양지붕형은 지붕이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한 길이와 경사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요 장단점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외지붕형은 보호는 좋은데 한쪽으로만 돼 있어서 채광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풍이 불량하기 때문에 요거는 주로 소규모 가정이나 소규모로 사용되는 거고요. 양지붕형은 이 남북 방향으로 광선 입사가 균일하고 통풍이 좋다. 그래서 주로 대규모 시설에 이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4분의 3형. 4분의 3형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외지붕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4분의 3만큼을 앞면으로 차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외지붕형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채광과 보온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고온성 작물 재배에 쓰는데 실제로 뭐 많이 쓰는 거는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는 연동형 또는 벤노형 온실입니다. 연동형은 뭐냐면은 양지붕형 온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연동형이 나오죠. 연결해서 만든 기 때문에 재료비가 적게 듭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비 절약할 수 있고 건축비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대규모 온실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실 때 항상 장단점을 꼭 유념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벤노형 온실입니다. 벤노형 온실은 연동형 온실의 일종입니다. 일종이지만은 요 보면 온실 한 동에 지붕이 2개 이상입니다. 그죠? 하나 2개 이상.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실 한 동에 지붕이 2개 이상이고 치마 높이 이걸 척고라는데 척고가 높고 환기창이 많아서 열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연동형 온실의 결점을 보완한 형태로 현재는 가장 다양하게 쓴다. 그래서 이걸 벤노형 온실이라 합니다. 그 다음은 더치라이트형. 더치라이트형은 보시면은 척벽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죠? 직각으로 내려오는 게 경사가 져 있어서 좀 더 이 바람, 이 풍압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더치라이트형입니다. 그리고 둥근 지붕형. 요것도 어떤 목적 주로 식물은 전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둥근 지붕형. 요렇게 그림과 같이 익혀 놓으시면은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유리온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온실과 플라스틱 하우스입니다. 이건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실인지 하우스인지 그 차이인데 이 피복제가 유리가 아니고 이제 PVC나 EVA, P 이런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비용이 저렴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리 온실보다는 훨씬 더 플라스틱 온실이나 하우스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보시면은 터널형 온실이 있습니다. 터널형.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 그죠? 대부분이 보는 비닐하우스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비닐하우스를 터널형 온실합니다. 이 장점은 보온성이 좋고 바람에도 강하고 입사 광량도 많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익혀 놓으시고요. 요 장단점은 꼭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치형입니다. 아치형 온실. 지금 그 터널형은 기본적으로 이게 낮기 때문에 작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아치형은 수직 형태로 해서 아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마 높이도 있고 해서 실내 작업이 용이하다는 거죠. 온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도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붕형 온실 유리 온실처럼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질이 아닌 경질의 플라스틱 피복제를 설치해서 하기 좋다. 그리고 대형 지붕형 하우스도 있다는 거죠. 이 대형은 기본적으로 골격 자재비가 많이 든다. 이거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유념하실 거는 아까 이제 용어 그 벤로형 그 부분만 시험 문제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에 따른 온실 분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쭉 한번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제 나온 사례도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설의 입지 조건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지형이 넓고 평탄해야 되고 아침 저녁 일사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고 배수도 잘 되고 풍량 풍속도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지에 가까워서 재배나 관리가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경사지는 가능한 피하고 집안이 너무 약하거나 단단하면은 시공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피해라. 이런 입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입니다, 그죠? 시설의 방향은 자, 외지붕형과 4분의 3형 유리 온실은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유리하고, 이 양지붕형이나 연동형은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걸 체크해 놓으시고, 플라스틱 하우스에서는 촉성 재배할 때는 동서, 반촉성 재배할 때는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 내용만 더 한번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재, 시설 자재에 대해서 보시면은 목재나 죽재는 강도가 약하고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철재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쓰는지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되고, 골격 자재는 피복 자재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피복 자재, 그 골격을 채고 나서 그 피복하는 그 유리나 플라스틱 자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먼저 기초 피복이 있고 추가 피복이 있습니다. 기초 피복은 뭐냐면 골격을 세울 때 그 위에 유리나 플라스틱을 씌우는 걸 그냥 기본 피복하는 걸 기초 피복이라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피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거나 밖에 온도가 너무 떨어질 때 이런 보온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부직포나 매트, 거적 등을 덮는 경우, 이걸 추가 피복이라고 합니다. 자, 유리 피복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피복재인데, 플라스틱 필름에는 기본적으로 연질 필름이 있고 경질 필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이제 연질 필름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 기간이 짧습니다. 1년에서 3년 되면은 낡아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피복을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주로 PVC, PE, EVA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질 필름은 이 연질 필름의 내구성 약한 걸 보완해서 강도가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4년에서 6년 정도 길어서 좀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PET입니다. PET. 그리고 수지 필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질판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특성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성은, 자, 이 특성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 나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PET, 아까 경질 필름에 PET가 있죠. 이 경질 필름의 수명이 길고, 이거는 광투과성도 좋고 보온성도 높습니다. 이거는 뭐 한 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연질 필름에서 보면은 EVA와 PVC, PE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EVA는 PVC와 PE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중간, 뭐 내구성도 중간, 뭐 보온성 이런 것도 다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PVC는 뭐가 제일 좋으냐? 보온성이, 연질 중에서는 보온성이 가장 높다. 요 부분을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요. PE는 이거 보시면은 보온성이 가장 떨어지지만은 광투과성이 높다. 그 사실만 체크했습니다. 자, P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보는 그 비닐입니다. 그죠? 그 비닐이 P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투과성은 가장 좋은데 보온성은 가장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본 PVC는 보온성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EVA는 중간 정도다. 그 내용을 아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두세 번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저게 보편적인 성질이지만 지금 말한 게 이 제품별로 이 보온성이나 이 투과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높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본 추가 피복제, 그죠? 기본적인 피복 위에 뭐 보온성이나 햇빛을 가리거나 이런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 반사필름, 주로 햇빛을 막거나 보온 목적이 가장 큽니다. 반사필름이 있고요. 반짝반짝 알루미늄이 한 면에 돼 있는 게 그 반사필름입니다. 그리고 부직포도 주로 햇빛을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보온용 매트, 그리고 거적이 있습니다. 거적은 뭐 좀 잘 안 씁니다. 이게 워낙 물에 젖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랭사와 네트 있습니다. 실 모양으로 짠 한랭사가 있고 그 섬유로 이제 짜진 게 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광을 하기 위한 거와 그리고 이 서리를 막기 위한 이 한랭사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트 나오고 무적필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적은 말 그대로 이게 물방울적입니다. 물방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필름 표면에 계면 활성제가 처리돼서 표면 장력을 낮춰서 물방울 맺힘을 없앤 필름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안 맺히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게 만든 게 무적 필름입니다. 이 물방울이 맺히면은 기본적으로 광투과열도 저하되고 그리고 더러워지면서 거기에 병원체도 번식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무적 필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복 자재의 조건을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그죠? 요거 꼭 익혀 놓으시고 이런 것들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 시설의 구비 요건 보시면 일단 골격률이 작은 시설. 골격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골격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은 빛이 거기서 막혀버리죠. 그래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격률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의 투과성이 좋은 자재로 피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열이 적은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온이 잘 되는, 다섯 번째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는 시설, 여섯 번째는 시설 내에서 환경 조절이 가능한 시설. 환경 조절은 온도 조절도 해야 되고 빛 광선 조절도 해야 되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한 탄산가스 조절도 되고 습도도 조절돼.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 정도도 익혀 놓으시고 또 요 시설 내 환경 특이성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시설 내에서는 연작 장애의 발생이 쉽다, 그죠? 연작 장애가 생기기 쉽고 그리고 통기성이 불량하고 공급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지온 유지도 고온에는 지온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pH도 높게 되고 특정 성분의 결핍도 쉬워지고 토양이 쉽게 건조해지고 염류 농도가 노지보다 높다. 4번하고 7번은 같은 말. 염류 농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pH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특이성들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냉난방 설비. 자, 냉난방 설비는 쭉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요하는 거 쭉 한번 읽어 보시고 장단점 뭐 파이프 냉방 시스템은 뭔지 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다 냉방 설비에 보면 기와 냉방법에는 팬 앤 패드 방법, 그리고 팬 앤 포그 방법, 팬 앤 미스트 방법. 이 내용은 영어 그대로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숫자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 요거는 핀 앤 패드 방법은 이 패드에다가 물을 흘리게 해서 패드를 적셔 갖고 그걸 통과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게 하는 거고요. 포그는 물방울을 안개처럼 분사시켜서 하는 거라 해서 이게 포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스트 방법도 마찬가지로 미스트로 물방울을 통과시켜서 냉각시키는. 그래서 그 뭐 단어 그대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질문할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기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환기 그리고 관수 설비 이것도 한번 다룬 건데 관수 설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육묘용 설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피는데요. 여기서 앞에도 다뤘지만은 시험에 나온 게 플러그 육묘 그죠? 공정 육묘라 해서 시스템적으로 육묘하는 시스템인데 요거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 플러그 육묘의 특징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규격이 균일하게 나오고 정식이 쉽고 체육과 수송이 용이하고 노동력이 적게 소요된다. 그리고 이식할 때 상처가 적다. 그리고 공정시설과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조절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하여튼 이거는 기계화 시켜서 규격을 균일하게 재배하는 것 이게 플러그 육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식물 공장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식물 공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식물 공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에 의해서 제어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이 자동화된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뭐 식물 공장에서 필요한 기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 수경 재배 장치, 식물 생태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언급한 거는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시설 원예 환경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환경 부분. 자, 먼저 빛에 대해서 그죠? 빛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복제에 따라서 광투과가 달라진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면은 자외선 투과율이 낮은 게 유리 온실과 염화 비닐 하우스인데요. 이 자외선 투과가 낮게 되면은 작물이 도장하기 쉽고 그리고 과실 발육이 불량하고 착과 착색이 어렵다. 이 부분 익혀 놓으시고 그리고 광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 광량 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골격제가 되도록 적게 돼야 된다 했잖아요. 골격제가 많으면 거기에서 빛이 막히는 겁니다.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골격제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유리 부분이 제일 많이 차광이 된다는 거죠. 빛이 막혀버린다. 그리고 피복제가 흡수하고 반사해버려서 빛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사각이 60도 이상이 되면은 투과율이 감소된다. 그리고 피복제가 오염되면은 빛의 양이 또 감소된다. 피복제가 먼지나 뭐 이런 것들 물방울이 맺히면은 투과율이 감소된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필름에는 물방울이 잘 맺혀서 무적 필름을 그죠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의 방향 아까 방향도 나왔지만 동서 방향이 남북 방향보다는 광투과율이 2배 내외로 유리하다 그죠. 이 빛이 약하면은 잎이 얇아지고 넓어지고 조직이 유연하고 마디 차이가 길어진다 그런 내용. 그리고 낙화가 많아지고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진다. 그리고 광 부족한 상태에서 질소질 비료만 많이 들어가면은 연약해지고 도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이 분포가 특히 불균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는 거에서 먼저 투과 광량을 증대하고 광 분포를 개선하는 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차광률이 낮은 골격제를 쓴다는 거죠. 파이프형을 쓰면은 그죠? 차광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광투과율이 높은 거. 광투과율은 아크릴판, 유리, 플라스틱 필름 순서라는 거. 그리고 피복제를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반사판이나 상광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경종적 재배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인공광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염류 집적. 이 시설에서는 시설 토양은 노지에 비해서 염류 집접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염류 농도가 높아지고 특정 성분은 결핍되는데 뭐 연작 하여튼 장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료를 많이 주는 대신에 이렇게 비료를 많이 주는 대신에 빗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염류가 쉽게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대책은 객토를 하거나 심경하고 유기물을使用하고 적정 시비를 하고 피복물을 제거하고, 피복물을 제거한다는 말은 피복물을 여름철엔 제거해서 빗물에 그냥 노출시킨다는 거죠. 쉽게 내려가게. 그리고 담수와 관수를 하고 흡비작물을 재배한. 이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죠? 기출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온실에 천막아 놓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거죠. 아까 살폈죠. 그 지붕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거 벤노형입니다. 벤노형. 그리고 시설 피복 자재 중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보면은 첫 번째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높다 했죠. PVC는 보온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연질 필름의 밑에는 다 맞는 거죠. PE, PVC, EVA. 경질은 PET라 있죠. 그리고 반사 필름 부직포는 뭐 추가 피복에 사용하는 거죠. 그죠? 한랭사는 차광 피복제로 사용된다는 내용 앞에 봤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 제일 높은 게 P라 했죠. 그죠? 반대로 보온성이 제일 높은 거는 PVC고 가운데가 EVA인데, 정답을 요구한 거는 보편적으로 1번이라 했는데, 보시면 광파장에 따라서 또는 제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아서 전부 다 정답 처리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온실내 지면에서 용마루까지의 길이, 요 문제는 애매한데, 지금 강고, 동고, 측고, 흥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동고하고 측고입니다.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동고는 지면에서 용마루까지 길이고, 측고는 천마까지 길입니다. 천마. 그래서 동고는 용마루.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용어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아주 헷갈리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8에 요 피복제 설명 보시면은 물방울을 안 맺히게 하는 게 바로 무적 필름입니다. 그죠? 무적 필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나왔습니다. 벤로형. 그죠? 천막아 놓고 폭이 좁은 양지분형 온실. 그리고 보시면은 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는, 연질 필름 중에서 투과율이 제일 높은 거는 PE라 했죠. 그죠? 4번입니다. 보온성이 제일 높은 거는 PVC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EVA.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